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와인 소믈리에, 오늘은 제 18강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역사 속에 나오는 와인 이제 얘기 중 하나를 갖다가 제가 오늘 좀 발췌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지구 사상, 아니죠, 우주라고 표현할까요? 우주 최강의 미녀였던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자,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여자이면서 이집트 프롤레마이오스 왕조의 제 6대 왕이었던 6대 왕의 바로 친딸이 되겠죠. 자, 스스로를 갖다가 신격화 시켰죠. 왜? 본인 스스로를 태양신 라라고 불렸죠. 태양신 라의 비유를 하면서 숱한 남자들과 함께 연문을 뿌렸던 게 바로 이 클레오파트라이고, 전해져 내려오는 야사에는 와인으로 목욕을 했다, 우유로 목욕을 했다는 등 궁극의 미를 추구했던 여성이기도 한 게 바로 이 클레오파트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에 일어났었던 그리스 로마 사이에 있었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쟁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안토니우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가 열정적인 사랑을 하게 됐는데, 안토니우스는 로마 집정관이었던 카이사르의 바로 오른팔이었어요. 집정관, 말 그대로 황제를 말하죠. 시저 황제.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는 배반을 하죠. 왜 어떻게 배반을 하느냐? 바로 안토니우스의 와이프가 누구였냐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시저의 또 다른 왼팔이 있었죠. 넘버 3. 즉 넘버 2와 넘버 3의 화합을 위해서 시저 황제 카이사르가 두 집안을 엮어주게 된 거죠. 그런데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인, 즉 자기 와이프를 나몰라라 하고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 당연히 로마 여론에서는 악화가 될 수밖에 없었지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또 비선 실세일 수도 있어요. 자, 쌍둥이의 탄생. 무슨 쌍둥이의 탄생이냐? 클레오파트라의 사랑과의 그 결실에, 사랑의 결실로 쌍둥이까지 놓게 되고, 이거를 알게 된 자기의 처남이죠. 처남인 옥타비아누스의 분노는 극에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때는 이때다. 마침 시저 황제, 즉 카이사르도 죽고 없는 마당에 내가 영원한 이인자로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여론을 잠식시키면서 안토니우스를 몰아내자고 하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안토니우스 애정 행각이 또 옥타비아누스한테 군사를 일으킬 만한 명분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이집트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자기의 정부인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출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기 진작을 위한 축제로 달콤한 스위트 와인을 부어라 마셔라 밤새도록 마시고요. 그리고 그리스 앞바다 지중해에 악테움이라는 곳에 전진기지를 구축을 하면서 사령부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는 좁은 해협이기 때문에 방어에 굉장히 효과적이었죠. 자, 안토니우스의 자신감은 훨씬 많은 군사, 더 사정거리가 넓은 석포, 여러 곳에 해군 전초 기지, 즉 언제 어디서든 군사가 달려올 수 있다는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옥타비아누스 군대는 로마에서부터 육로와 해군을 이용한 긴 여정에 의해서 군사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안토니우스는 100% 승전을 자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전쟁의 항상은 이렇습니다. 자, 옥타비아누스 2인자, 항상 2인자일 수는 없었죠. 빠른 기동력과 해군이 주력이었고, 자, 총 함성 250척인데 아그리파의 죄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반대로 안토니우스군은 육중하고 큰 함선이며 육군이 주력 부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전략가의 부재였었고, 특히 피로 도는 안토니아스 군이, 아니 옥타비아누스 군이 훨씬 더 높았지만은 안토니우스 군은 오히려 썩은 물에서 말라리아가 창궐을 하면서
병사들이 시름시름 앉게 됩니다. 자, 전반적인 전세로 봤을 때는 함선 500척과 함선 250척의 대결이었는데 문제는 바로 로마의 총사령관이었던 용맹한 아그리파가 있었죠. 옥타비아누스에는 아그리파가 누굽니까? 이탈리아를 쳐들어온 수많은 외세로부터 로마를 갖다 방어했던 카이사르 때부터 있었던 로마의 제갈공명이라 부를 정도로 아주 현명한 사령관이었죠. 자, 해양 해서풍을 이용한 아그리파의 화공에 있어서 안토니우스의 군은 처절하게 화공에 그리고 말라리아에 따른 병사들의 급속한 체력 저하로 인해서 전력의 약 90%를 손실을 하고 안토니우스는 자기의 여자친구였던 클레오파트라의 치마 속에 숨어서 뒤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자, 클레오파트라는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왜? 본인이 갖고 있는 육군의 주력 전력은 안토니우스가 다 가져갔고요. 갖고 있는 주력이라 해봤자 요즘 말로 따지는 예비군 부대, 즉 나이가 많은 노병이 주력 부대였습니다. 전쟁의 양상은 특히 카이사르, 삼두 정치의 분열에서 발단이 되었었는데 이 모든 게 오른팔과 왼팔을 주었고 중간에 연인 관계를 맺게 된, 그런데 여기서 더 한 가지 관가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카이사르가 바로 또 클레오파트라의 예전 남친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의 또 연인은 어떻게 되느냐? 카이사르를 암살을 하려고 한 자객이 있었는데 이 자객이 암살에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면서 로마에선 살지를 못하니까 도망을 간 곳이 바로 이집트였어요. 그래서 그 암살자를 쫓아서 카이사르가 친히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까지 갔는데 첫눈에 이집트 황제의 딸이었던 클레오파트라의 한눈에 반해서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지면서 카이사르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결국 카이사르는 독살을 당하게 됩니다. 독살. 자, 전쟁의 패망 이후 옥타비아누스는 전쟁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로마의 확실한 지배 체계를 갖다가 자기 입안에 그 권력 체계를 확고히 하게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와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안토니우스에게 클레오파트라가 제안을 합니다. 자기야, 우리는 이제 살 수가 없다. 우리 이렇게 살 바야 차라리 독약을 마시고 죽자. 자, 그렇게 해서 안토니우스가 한마디 말을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당신의 찬란한 그 미는 내 눈 속에 영원히 내 머릿속에 남길 바라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죽겠네 하고 칼로 자기 배를 찔러서 할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복하는 그 순간을 지켜보던 클레오파트라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마지막 이별주, 즉 안토니우스의 시신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 이집트의 초창기 농경기 초착 품종이었던 바로 브라케토 다키,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역의 모스카토 다키 품종의 원조 클론이 되는 브라케토 다키라는 포도로 만든 이 와인 한 잔을 마시고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으면서 침대에 누워서 코브라, 즉 자기 자신을 태양신 라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백성들한테. 이 당시 뱀, 특히 코브라는 바로 태양신 라를 뜻하는 동물입니다. 코브라를 자기 침대에 여러 마리를 풀어놓고 코브라에 물려서 숨을 거두게 되게 되는 거죠. 자, 클레오파트라의 신격화를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이사르 안토니우스를 유혹했던 유혹의 와인, 그리고 지금 현재 이탈리아 피에몬테 네비올로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 있었죠. 바롤로 바르바레스코와 더불어서 대중적이면서도 굉장히 장미향이 강한 일명 작업주, 즉 프로포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벨루 와인이 하나 있죠. 이름하여 안토니우스 최후의 와인, 클레오파트라의 와인인데 그 와인이 바로 브라케토 다퀴 품종입니다. 브라케토 다퀴. 자, 붉은색의 로제 와인이고요. 가장 독특한 향이 장미 리치예요. 누가 냄새를 맡아도 이 향은 항상 느껴지고요. 달콤한 타입의 스파클링, 약한 발포성, 약발포성이에요.
자, 낮은 알코올 도수입니다. 알코올 도수 굉장히 낮아요. 약 8도에서 7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단맛이 있기 때문에 달달한 디저트와 좋은 마리아주를 보여주고요. 자, 2, 3만 원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밸류 와인입니다. 브라케토 다키입니다. 브라케토 다키. 자, 그렇다면은 예전에 그리스 고대로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자, 심포지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의를 할 때 심포지엄이란 말은 심포지아,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다, 향연을 뜻하고요. 특정한 테마, 즉 2명 이상의 사람이 토론, 플라톤은 자기 저서에서 향연이라는 표현을 했었죠. 즉 아름다운 육체 미를 초월한 정신 미를 말한 게 바로 플라톤의 향연이란 뜻이었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 문화에서 유래를 했었으며 실제로 이때 보면은 심포지움, 즉 심포지아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만나면 귀족 계급은 와인, 팽미는 맥주를 마셨는데 이놈의 귀족 계급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누워서 와인을 마시고 누워서 모든 음식을 마셨고 그 밑에 침상 밑에서 하인들은 수발을 들면서 귀족이 먹다 남긴 맥주를 먹었던 게 바로 이 시대의 계급 분열의 특징이었죠. 자, 코타버스 게임, 한국의 투어 같은 게임입니다. 이 시대에는 와인을 담는 항아리 있어요. 그 항아리를 암포라라 그러는데 암포라에 우리나라 옛날에 투어처럼 화살촉을 병에 던져서 도자기병에 꽂는 그 놀이랑 똑같습니다. 화살촉을 와인을 담는 암포라에 던져서 집어넣는 코타버스 게임이 유행이었었고요. 이 당시에는 또 스위트 와인 대세였어요. 어떻게 스위트 와인을 만들었느냐? 주정 강화의 시작이에요. 자, 위스키 꼬냑 이 당시에는 없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위스키 꼬냑 대신에 와인에 허브, 향신료, 꿀, 바닷물 등을 첨가를 해갖고 인위적으로 발효를 멈추면서 잔여 당분이 있게끔 만들게 해서 스위트 와인을 제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 스위트 와인을 최고의 와인으로 쳤었고요. 그리고 와인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와인바도 로마 옛 성터에 가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 남부 그리스인들이 처음 와인을 전파를 하면서 토스카니아, 즉 이탈리아 남부 지역의 에트루리아인이 로마에 전파를 하면서 드디어 로마의 시대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자, 로마 와인에 관한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베길리우스는 이렇게 말을 했죠. 포도나무는 탁 트인 언덕을 좋아한다. 폼페이를 중심으로 와인의 무역이 활성화가 되면서 프랑스, 스페인, 지중해, 식민지 등의 와인 전파가 되고요. 이때부터 와인의 대중화, 특히 최초의 와인바가 탄생한 게 바로 로마 와인입니다. 자, 이때 로마 와인 스타일 제가 말씀드렸죠. 포도즙에 열을 가합니다. 즉 암포라에 약간의 열을 가해서 마데이라 와인, 즉 포트 와인, 주정강화 와인처럼 와인에 열을 가해서 스위트한 스타일의 와인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먹었고요. 향을 첨가한 스위트 와인 최고의 로마 시대의 와인이었죠. 포도 재배 와인 제조법을 상세하게 기술해서 군사들한테 전달을 했고 이 군사들은 각지의 정복지로 흩어지면서 각 지역에 있는 영주들한테 이 와인의 제조법을 알려주게 된 게 바로 로마의 업적이자 공로였죠. 물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간 건 로마의 잘못이지만은 와인에 대한 세계사 지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대성을 한 게 바로 로마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마 최고의 와인 오피니우스의 오피미안이라는 와인이 있습니다. 숙성 기간이 BC 121년부터 BC 130년 이후에 마실 정도로 굉장히 장기 숙성 와인이고요. 자, 토기 암포라 사용했고 이 암포라는 손잡이가 양 옆으로 담겨 있는 토기로 되어 있는 항아리 모양이에요. 양 옆에 왼쪽 오른쪽 항아리가 달려 있습니다. 영화 10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집트 그 신들 나온 영화 보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암포라의 용량은 약 35리터였다고 합니다. 자, 와인과 관련된 재밌는 스토리텔링 한 가지 오늘 악티움 해전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